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는 토트넘 허스퍼의 돌풍과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는데요. 사실 경기 전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3골차 이상으로 토트넘이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은 조금 설레발에 가깝긴 했습니다. 막상 경기에서는 셰필드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2대1 승리를 후반 추가 시간에만 동점골, 역전골을 터뜨리는 드라마틱한 극장 승부로 마무리해냈습니다. 팀의 사기와 정신력이 더욱더 고취될 수 있는 결과였는데요. 과연 이 경기 토트넘이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는지, 무엇보다 최근 경기력 부진으로 비판을 받았던 히샬리송이 이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활약 어땠는지,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히샬리송 선수의 추가시간 1골 1도움 교체 출전 활약을 통해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총공세를 펴면서 경기 막판 대대적인 선수 교체 카드, 전술 변화, 용병수를 썼는데 그대로 들어맞았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같은 5라운드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역전승을 거두면서 5전 전승, 5연승 행진으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토트넘도 패색이 짙었던 경기 뒤집으면서 4승 1무 승점 13점을 얻었고 또 골득 실차에 있어서도 이번 경기까지도 계속해서 멀티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13득점으로 현재 단독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명단은 번리전 5대2 대승 당시와 같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됐고 이선은 솔로몬, 메디슨, 쿨루세프스키가 구성했습니다. 두 명의 미드필드로 비수마와 사르, 그리고 포백 라인은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가 구성했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새로 영입한 브레넌 존슨이 벤치에 들어왔고 또 브라질 대표팀에 다녀온 히샬리송도 벤치에 있었고요. 센터백 라인에는 마침내 스쿼드에 합류한 에릭 다이어가 애슐리 필립스 대신에 처음으로 명단에 들어왔습니다. 셰필드는 5-3-2 대형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맥버니와 아처를 최전방에 두고 로빈슨, 바샴, 아흐메도지치가 이제 3백으로 나섰고 토마스와 보그를 좌우 윙백으로 두고 또 공격 시엔 이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는 형태의 경기를 했습니다.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 메카티와 해머 선수도 적극적으로 좀 올라가 주면서 마냥 좀 수세적인 경기를 한 건 아닌데 조금은 시간도 지연하고 거친 플레이도 하고 안티풋볼에 가까운 경기를 해서 눈살이 좀 찌푸러지긴 했던 경기였습니다. 초반부터 토트넘이 좋은 공격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전반 9분에 메디슨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벌려 움직이면서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오히려 10번 자리, 공격한 미드필더 자리로 이동했고 그런 가운데 사르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완전히 포메이션을 파괴하는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또 수비수들을 묶어놓고 3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까지 끌어내놓고 만든 그 이성 공간에서 사르가 이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셰필드도 한 번씩 올라오는 역습이 날카로웠어요. 토트넘이 언약 전원 공격을 펼치면서 라인을 높이 올려놨기 때문인데요. 미드필더인 하머의 전진 패스가 왼쪽으로 빠져 들어갔고 맥버니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하필이면 셰필드의 동료 공격수인 아처를 맞고 무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13분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를 잘 보고 빠르고 강하게 스루 패스를 전달해준 장면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는 순간에 조금 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튀어서 흐르면서 트래핑 미스가 나면서 놓친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침투할 때 패스를 주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은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전반 17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9번 공격수로서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갔는데 마무리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연결한 크로스 패스를 사르가 문전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헤더 슈팅이 조금 편안하고 약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거든요. 헤더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쪽으로 헤더 패스를 떨궈줬다면 무인지경으로 아주 편안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 헤더 슈팅으로 귀결됐을 때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에는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비수마에게 패스를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들을 또 한번 몰아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비수마가 단독 돌파로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키퍼의 정면에 막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셰필드의 3백을 달고 다니니까 이렇게 이 선에서 많은 공간들이 나왔는데요. 전반 21분에는 솔로몬이 왼쪽에서 수비수들을 몰아놓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를 내줬어요.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열렸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석으로 보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포더링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이 되진 못했습니다.
셰필드는 전반 23분 가장 좋았던 공격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센터백인 아흐메도지치가 오른쪽 측면 뒷공간으로 길게 롱패스를 보냈고 오른쪽 윙백 보글이 끝까지 따라가서 올린 컷백을 메카티 선수가 배후에서 달려들어오면서 논스톱 강슛으로 연결했거든요. 이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하지 않았다면 선제골을 내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4분에는 조금 메디슨의 판단이 아쉬웠는데요. 센터백 로메로가 공을 끌고 오면서 중앙지역에 메디슨에게 1차 패스를 보냈고 메디슨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가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사실은 끌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빠른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줬다면 바로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골문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허무하게 또 정면으로 쏠린 약한 중거리 슈팅을 때리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반 26분에는 이 아쉬움 이후에 메디슨 선수가 왼쪽으로 벌려 움직이면서 왼쪽 윙백인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또 스위칭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메디슨의 패스를 우도기가 논스톱으로 돌려주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바깥으로 빠져들어갔던 손흥민 선수가 수비의 경합 속에서 좀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는데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았다는 것이 더 먼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침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표했던 장면인데요. 전반 27분에는 우도기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솔로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단독 돌파를 시도했고 중앙 지역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내주느냐 싶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인 쪽으로 공간이 생기니까 오른발 슈팅 꺾어 때리기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역시나 9번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슈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장면인데요. 전반 39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솔로몬이 돌파 후 올린 크로스 패스,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뛰었기 때문에 헤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잡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이제 헤더 슈팅이 조금 허무하게 빗맞으면서 무상이 됐던 장면입니다. 헤더 능력까지 갖춘다면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완벽한 9번 공격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였는데요. 41분에는 솔로몬이 또 한 번 왼쪽 돌파에 성공한 이후 내준 컷백을 메디슨 선수가 바로 내각선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전반 45분에는 비수마의 롱패스 연결이 상대 골키퍼를 좀 위협했는데요. 포더링엄 골키퍼가 이 공을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와서 건드리면서 핸드볼 파울을 범했고요. 여기서 메디슨이 살짝 밀어준 프리킥을 클루세스키 선수가 대포알 같은 왼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수비를 맞고 아웃되면서 결국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전에 기대득점 토트넘이 0.86골로 0.24골의 셰필드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1대0 정도로는 앞설 정도의 경기를 했어요. 68%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슈팅 숫자도 12대3, 유효 슈팅 7대2로 분명히 앞선 경기를 했거든요. 빅찬스도 2대0, 사실은 2대0 정도로 앞섰다고 해도 괜찮았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였는데요. 47분 우도기가 왼쪽 깊이 올라가서 컷백 내준 것 솔로몬이 받아서 뒤로 빼주고 사르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게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56분에는 메디슨이 연결한 프리킥 크로스를 우도기가 니어포스트에서 받아서 컷백 내준 게 수비를 막고 굴절되며 흐른 것이 오히려 운 좋게도 손흥민 선수가 비어있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는데 후반전엔 조금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의 압박도 조금 약해졌고 셰필드 선수들은 아예 자신의 문전 지역에 많은 숫자를 두고 6탄 수비, 블록 수비를 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61분께에는 토트넘의 점유율이 73%까지 늘어날 정도로 거의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셰필드 선수들이 파울을 통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페널티킥이 나와야 하는 그런 많은 거친 파울들이 있었는데 주심이 이런 파울들을 다 그냥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5분에는 비수마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돌파 시도할 때 셰필드 수비가 명확하게 두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66분에는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의 셰필드 수비 사이에서 빠져나갈 때 몸을 잡아채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역시 페널티킥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합으로 판단되어 넘어갔습니다. 66분에는 클루세스키 선수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내준 패스를 포로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무산되는 크로스바를 넘기는 상황이 있었고요. 70분 셰필드는 조금의 부상을 보인 메카티를 빼고 노워드를 투입했는데 이 교체 이후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74분이었는데요. 수비수인 로빈슨 선수가 이제 롱스로인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준 스로인을 모두가 통과시켰고 바깥쪽에 있던 하머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가져간 게 수비를 모두 통과한 것은 물론이고 골대를 때리고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다 보니까 비카리오 골키퍼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번, 후반전 딱 한 번의 공격으로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게 됐는데 그 뒤에는 셰필드가 전원 수비에 나서면서 토트넘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게다가 토트넘의 이 총공세가 0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77분에는 비수마의 패스를 받은 솔로몬의 오른발 중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후반전에 조금 지친 모습들을 보였고 솔로몬도 계속해서 슈팅이 뜨는 상황이 나오는 데다가 사르도 지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79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솔로몬, 사르를 빼고 히샬리송, 페리시치,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면서 공격을 늘렸습니다.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히샬리송이 들어가고 솔로몬 선수의 자리에 페리시치가 들어갔고 중앙 미드필드인 사르 대신에 윙포워드 존슨이 들어갔고 쿨루셉스키가 2선 중앙 공격한 미드필드로 뛴 것인데요. 87분 이 교체 작전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비수마가 후방에서 오른쪽 전방으로 깊숙하게 존슨을 보고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고 존슨이 골키퍼와 마주한 상태에서 깔끔한 마무리 슈팅으로 득점을 했지만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89분에는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깊숙이 이동해서 뒤로 빼준 공을 페드로 포로가 크로스로 올렸는데 히샬리송 선수의 헤더 슈팅이 뜨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90분에는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이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쿨루셉스키가 문전 우측 깊숙이 들어갔지만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난 가운데 다행히도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가 경기가 지연된 시간들을 다 제대로 적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경기 막판에 조금 노골적으로 시간 제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무려 1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이 12분의 추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감한 선수 교체를 시도했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포로와 센터백 판더펜을 빼고 로얄과 호이비에르를 투입한 것입니다. 즉 수비 숫자를 줄이고 미드필드를 늘리고 또 로얄 선수를 통해서 미드필드 중원에서의 빌드업까지도 더 강한 총공세를 펼친 것인데요. 이 총공세가 그대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8분 총공세 끝에 얻어냈던 코너킥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온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이 니어포스트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넣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이죠. 추가 시간 11분에도 교체 투입 선수들이 연계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호이비에르가 왼쪽 사이드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보냈고 페리시치가 이 패스를 배후로 침투해 들어가는 히샬리송을 향해서 돌려줬고 히샬리송 선수가 이 공을 받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돌파에 들어갈 때 두 명의 수비가 자신에게 몰리니까 바깥으로 탁 빼줬어요. 이타적으로 빼줬고 이 빼준 공을 쿨루셉스키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격 라인에서 손흥민, 솔로몬이 나오고 쿨루셉스키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겨놓은 선수 그리고 투입한 선수들이 이 모든 골 과정을 합작하면서 토트넘이 기가 막힌 2대1 역전승을 후반 추가 시간에만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뜨리는 회색이 짙었던 경기를 승리로 바꾸는 미친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빅매치들입니다. 9월 24일 일요일 밤 10시에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를 펼치게 되고요.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리버풀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체력적인 열세의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를 아직은 덜 치른 가운데 토트넘을 쫓아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 아스널에 당한 좀 아쉬움들을 좀 만회하고 서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캡틴 손흥민 체제에서의 북런던 더비 크게 기대가 모이고 있고요. 또 리버풀 같은 경우 황희찬 선수가 리그 3호 골을 이번 라운드에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을 했는데 아쉽게도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 이어 또 한 번 클롭 감독이 한국 선수에게 약하다는 그런 징크스들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신바람 축구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경기 후 현지 반응과 분석 또 많은 이야기들 한준TV에서 이어지는 영상도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